안녕하세요. 연구 80페이지. 페이지 80이요. 묶건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건대리요. 자, 묶건대리 보면 묶건대리 해가지고 협의회 묶건대리와 표현대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요. 묶건대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보면은 묶건대리 책에 해가지고 그 판례 한번 봐보세요. 판례. 일단 줄 그우고요. 시작할게요. 판례를 보면 두 번째 줄 끝에요. 두 번째 끝에 보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묶건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요.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요. 됐죠? 자, 이제 여러분요, 뭐 특징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이게 놔두고요. 지금부터 이제 81페이지 여기 밑에부터 볼 건데요. 먼저 여기 잠깐요.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리를 보면 유권 대리가 있잖아요. 그럼 유권 대리는 뭐냐면 유권 대리는요, 뭐가 있고요?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그 다음에 여기 무권 대리는요,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없죠? 그런데 뭐는 해야 돼요? 현명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요,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는데요, 뭐를 해야 돼요? 여기서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을 하는데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 이렇게요. 정당한 이유, 이렇게. 그러니까요, 유권하고 무권하고 표현 대리는 공통적인 게 현명이에요. 현명을 했는데,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요, 무권과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유권이냐 무권이냐 표현되느냐는 것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요, 무권 대리가요,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표현 대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표현 대리를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냐? 이것도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유권 대리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냥 본인이 다 책임지니까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유권 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미친다는 것이고, 유권이냐 무권이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러면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유권이냐 무권이냐 표현들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지금 여기 갑하고 여기요 병하고 여기 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요, 유권이냐 무권이냐 표현들은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것은 본인하고 상대방 간의 관계란 말이죠. 말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권 대리도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것은 본인하고 상대방 간의 문제이고,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권이냐 무권이냐 하는 것은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령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권 대리는 주었다 깨나도 유권 대리가 안 되고, 표현 대리도 유권 대리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권 대리는 뭐냐면, 우리가 대리권이라고 하죠. 대리권.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다? 대리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리권은 효력이 들어있죠. 효력, 법률행위 효력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럼 무효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권 대리는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권 대리를 만약에 나중에 본인이 뭐라면 추인하죠. 추인하면 언제부터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래서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소급해서 유효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무효인데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무효니까요,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이다. 유동적.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법률관계, 법률행위가 효과가요 유동적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유동적인 것을 빨리 확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확정을 시키는 방법은 본인하고요 여기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요 확정을 시킬 때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어요. 추인 거절이요.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항상 앞에다 써 선인 경우 철회할 수 있고 철회요. 그다음에 여기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인 경우 철회권,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 여기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인하게 되면 확정이 되죠. 확정은 확정인데요. 여기도 확정이 되죠. 여기도요 확정이 되죠. 확정은 확정인데 여기서 뭐가 되냐? 여기는요 추인은 확정적 유효가 돼요. 유효. 그 다음에요 여기요 추인 거절하고 철회권은요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적인 법률관계가요 뭘 바뀔 수도 있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유동적인 것은 확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어떻게 바뀔지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빨리 확정을 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확정을 시켜요? 그것을 유효로 확정시킬 수 있고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가 되면 누가요? 본인이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고요. 추인을 거절하면 누가요? 무권 대리인이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철회를 하게 되면 같은 무효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회하잖아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 책임은 없는 거예요. 무권 대리는 상대방한테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하게 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고요. 추인을 거절하면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무효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추인을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무권 대리는 이런 네 가지가 항상, 그러니까 항상요 모든 것이 법률 관계가 유동적이잖아요. 유동적일 때는 항상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우리 그 무권 대리는 어떻게 되냐? 계약의 무권 대리예요. 계약의 무권 대리요. 그래서 이 계약의 무권 대리가 130조에서부터 135조까지 있고요. 이 계약에 관한 무권 대리를 단독행위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요. 무권 대리는 136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그런데 이 136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계약에 관한 무권 대리를 그대로 준용해라. 준용한단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갖다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우리 무권 대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을 가지고 설명해야지 제일 간단하잖아요. 왜? 두 명 가지고 하니까요. 단독행위는 혼자 사니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무권 대리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요. 단독행위에 그대로 적용을 해.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도 뭐가 있다? 추인이 있고 추인 거절이 있고 철회권이 있고 최고권이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약에 관한 무권 대리를 설명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이제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예요. 왜냐면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를 묶어서 둘 다 무권 대리잖아요.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1억짜리 건물이에요. 갑이 이렇게 병하고 있고요. 갑이 을한테요 대리권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을이 병하고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항상 계약을 할 때는 현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1억짜리를 갑이 을한테 대리권도 안 줬으면 무권 대리잖아요. 대리권도 안 줬는데요. 이 을이 병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1억짜리를요 3억 원에 판 거예요. 3억 원이요. 1억짜리를요 5천에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대리권도 안 줬는데 혼자 병하고 계약한 거예요. 그럼 병은요 1억짜리 얼마 주고 샀다? 3억. 또 5억 5천 이렇게 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집 팔아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1억짜리를요 3배나 많게요 높게요 팔았어. 그럼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 되겠죠? 이것을 추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억짜리 5천원 팔았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것을 추인 거절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1억짜리를 이 사람이 3억 주고 잘못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인정해야 돼?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요, 선인 경우에 철회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무권대리인지 몰랐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뭐다?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 행사, 최고는 뭐죠? 물어보는 거죠.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고는요, 누구한테만? 병이 갑에게만 최고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왜?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본인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이나 철회권은 누구한테 하느냐?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은 누구한테, 철회권도 누구한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최고권은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하는 거예요.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 대리인한테 해도 되고, 철회권도 본인한테 해도 되고 대리인한테 해도 되고. 그런데요, 여기 최고권만 오직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철회권이 있죠? 철회하고 여기 뭐가죠? 추인권이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요, 최고죠? 최고권하고요, 여기 최고 추인 거절권이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렇게.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이죠? 의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준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하면 뭐가 돼요? 무효죠. 무효가 되면 누가 책임져요? 무효가 되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지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추인하죠? 추인하면 다른 약정, 다른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요,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 대리행위시, 대리행위시에 소급해서 대리행위시. 그래서 여기서는 유효가 돼, 유효. 그래서 계약시에 계약 체결시, 여기가 2월 1일이죠? 2월 1일. 그래서 아무 약정이 없을 때 그래요. 언제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달라요? 무효행위 추인하고 달라요. 이런 무효행위 추인은요, 어떻게 무효행위 추인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소급표가 없죠? 여기는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추인을 만약에 10월 1일 한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급하는 것이고요. 그럼 소급하니까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회권 행사죠. 철회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무효가 되니까요, 아무도요, 누구도 책임 안 져요. 누구도. 그래서 철회에서 중요한 것은 선의가 돼야 돼. 그럼 봐봐. 본인의 입장에서는 3억으로 계약을 잘 했는데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갑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철회를 하게 해야 돼? 철회를 못하게 해야 돼? 철회를 못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악이면 철회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너는 무권 대리인 것을 알면서 계약했으니 철회를 못한다. 이렇게 본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철회를 못하죠. 그 다음에 최고죠. 최고는요, 어떻게 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있는데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이걸 무슨 죄로 한다? 발신주의죠.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은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추인 거절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라냐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본인 갑이 추인했다 이 말이에요. 추인.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추인해.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본인 갑이 추인하면은 그건 추인이다 아니다? 그건 추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죠?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봐버려. 추인이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추인권하고요, 추인 거절권하고요, 철회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 철회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죠? 추인하게 되면 여기 확정이요, 확정. 유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추인과 추인 거절과 철회권은 확정이다, 항상. 그러니까 확정이 돼버리면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본인이 추인하잖아요. 상대방은 철회를 못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추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조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한다. 철회는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 왜냐면 한 번 확정이 딱 돼버리면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가 추인과 철회와 거절이라는 것을 언제 한다? 유동적일 때, 불확정적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확정이 돼버린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무권대리 책임은 무과실이에요. 자,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 잘못이 없어도? 그럼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을은 가만히 있는데요. 제3자.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제3자가 갑의 친구라 넣으면 갑의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나한테 준 거예요. 그건 나는요, 진짜 갑이 준 줄 알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는데요, 갑의 친구가 위조해서 갖다 준 거예요, 위임장을. 그럼 나는 원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죠. 없어도 책임지는 거예요, 무권대리는.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문서를 위조했어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본인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은요, 본인 갑은요, 추인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요. 왜 추인을 거절하면 우리 지금 무권대리가 책임지는 거 하고 있잖아요.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추인을 거절해야죠. 상대방은요, 철회하면 돼야 안 돼요? 철회하면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철회권을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상대방은요, 철회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면 안 되죠. 대리권을 증명하면 무슨 대리가 돼? 유권대리. 우리 지금 무슨 대리하고 있어? 무권대리. 그러니까 대리권을 증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갑은요, 추인을 거절했죠? 갑은 또 뭐냐?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안 돼. 아까 내가 표현대리를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본인이. 우리 지금 누가 책임지는 걸 하고 있죠? 무권대리.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안 돼.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이고, 여기는 또 무과실이 돼야 돼. 이게 중요해. 여기에서 처리할 때는 선의이기만 하면 돼. 과실이 있어도 관계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무권대리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면 선의 무과실이면 누가 책임져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져. 그러니까 무권대리는요,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여기서 증명 책임이, 우리가요, 작년에도 무권대리에서 증명 책임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처리하면 본인하고 추인권, 추인거절권, 여기 처리해버리면 이 대리는 좋은 거죠. 왜? 책임 안 지니까. 그런데 본인은요, 손해가 볼 수 있죠. 왜? 자기는 무권대리가 계약을 했는데, 모처럼 좋은 계약을 했는데 처리를 딱 해버리면은,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은요, 철회 못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무권대리인 책임지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무권대리인 책임은 안 지죠. 그래서 이때는 무권대리인이 증명을 해야 돼. 여기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여기요, 우리가 대리인은 원래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이 돼야 돼. 왜냐? 우리가 유권대리죠? 유권대리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죠? 그리고 대리는 책임 안 지죠, 유권대리는. 그러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지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원래요, 불법행위 책임이요, 불법행위. 불법행위에서 책임 능력은 행위 능력하고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대법원에서 얘기할 때 보면 12살, 13살, 14살 이 사이에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요. 아니, 여러분요, 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요, 친구하고 싸우다가 친구의 눈을 때려서 실명을 시키죠? 그럼 걔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미성년자잖아요. 우리가 민법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법에서 봤을 때는 불법행위 영역하고, 우리는 지금 대리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대리는 불법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할 때 대리에서는 무권대리일지라도 대리권만 없을 뿐이죠. 대리에서 여기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죠? 갖추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그다음에 뭐라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또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상대방의 선택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소멸시효에 걸려요. 언제부터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에 걸려. 그런데 이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언제 행사해요? 이런 요건이 다 갖췄을 때. 표현대로 성립되지 않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상대방은 차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의 무과실이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선택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길죠.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 만나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딱 대표적으로. 뭐냐? 첫 번째,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 이렇게 법조문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봐봐. 원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권대리죠. 근데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고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권대리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이제 확실히 본인은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그때 상대방의 선택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무권대리인 책임이다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무권대리인이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요, 이것을 여러분요,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만 있어, 추인권. 그래서 시험은 거의 우리가 지금까지 무권대리가 여러 번 무권대리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지금까지 우리가 32회자를 내년에요. 그런데 한 25번은 무권대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그 무권대리가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추인권이에요. 알겠죠? 추인은 뭐죠? 추인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은 여러분요 항상 똑같아요. 일방적은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형성권이니까요. 형성권 항상 뭐 할 수 있냐? 가등기도 할 수 있고요. 양도 할 수도 있고요. 상속할 수도 있고요. 상속. 채권자 대위권이 돼요. 그래서 이 추인권은 형성권에서 상속이 돼. 상속.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바로 보죠. 여기요. 여기서요. 추인 거절권 봐. 추인 거절. 추인 거절권을 보면은요. 추인 거절 범인 가집이 있죠. 여기 상대방 병이 있죠. 여기 대리인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 안 줬는데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2월 1일. 그러고 나서 병한테요.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본인은 그러면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은 사망했는데 추인을 하고 사망했어, 유효.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했어, 무효. 그런데 이 사람이요, 추인도 않고 거절도 않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추인권과 거절권은 의사표시로서 뭐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10월 1일요 이 사람이 상속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내미가 아버지 걸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추인하든지 추인을 거절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들이 이제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해서 미등기인 경우 무효를 주장한다거나 또는요 추인을 거절한다거나 등기가 된 경우 말소를 청구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보면은요. 신의성실 원칙에서 보면 파생 원칙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클린 핸드스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거 봐봐요. 이 사람이 2월 1일 날 계약했죠. 자기가 계약해놓고 자기가 추인을 거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안 된다. 금반원이다. 깨끗한 손해법칙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요. 무효를 주장하면 안 된다. 말소 청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병한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냥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왜? 등기 말소 청구 못 하니까. 알겠죠? 위조해서 등기해서도 이거 말소 청구 못 한다는 거야. 왜?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죠? 그래서 병이요. 정한테 처벌하면 정은 뭘 법문하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이 무권 대리는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은 병에게 이 사람이 만약에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없죠.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걸 뭐라 한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소 청구 못하고 무효 주장 못하고 추인을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추인권이나 추인거절권. 이 추인거절권은 의사의 통지죠. 하지만 의사 표시에 관한 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용하니까 이 두 가지는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성권으로서 의사 표시로서 상속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방적이죠. 그러면 일방적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추인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가? 추인은 상대방 아니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또는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한테도 추인해. 아까 말했죠. 최고권은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그런데 추인권이나 추인거절권은 누구한테 한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이 말. 누구에게나 알겠죠? 누구에게나. 그럼 여기서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죠? 그래도 추인의 효력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병이 알고 있다. 병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병이 알고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병이 모르고 있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단지 상대방은 또 뭐 할 수 있다? 철회해버릴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추인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한테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다르다. 그래서 봐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죠? 추인하면 뭐한다?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추인의 효력은 있어. 추인했으니까 추인의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대항한다는 말이 뭐죠? 봐봐.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줬다 이 말이죠. 보증금을 주면 보증금 받을 게 있죠. 그런데 이 을이요 병한테 집을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요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 대항이죠. 그러니까 대항이란 말은 항상 나한테 뭔가 있어야 돼.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돼. 그것을 계약의 당사자인 을이 아니고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럼 봐봐. 갑이 을한테 추인을 해. 그러면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은 있어. 추인의 효력은 있는데 그 추인의 효력을 병이나 정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알면 주장하고 모르면 주장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요 말로 해야 되니까 봐봐요.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여기 봐봐. 상대방이요 최고했죠.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최고했죠. 최고했는데 확답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확답을 안 했다는 것은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확답을 하면은 추인이잖아요.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추인 거절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 표시 이렇게. 그러면 단독이죠.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동의가 있으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은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 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일부나 변경하면 안 돼. 전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돼. 그런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 안 돼.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알겠죠? 근데 이런 것은 단독행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추인은 뭐로 추인하죠? 무권대리요. 무권대리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알겠죠? 장기간 방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권대리가 뭐예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권대리는 무효이죠. 그래서 무효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죠? 그럼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추인이 아니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무효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인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것은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무효임을 알면서 방치했다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 이게 무권 대리예요. 알겠죠? 한번 보시죠. 자, 81페이지요. 맨 밑에 130조로 한번 봐봐요. 자, 대리권 없는 자가, 거기 줄거요. 대리권 없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무권 대리라고 하죠.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계약이라고 돼 있죠. 봐봐. 지금부터 130조에서 135조까지는 계약이고, 136조는 단독행위인데, 결국 똑같다고 그랬죠?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뭐죠? 무권 대리를 준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자요, 줄거 추인하지 않으면 맨 끝에 효력이 없어.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추인하면은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고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자요, 그래서 1번 봐봐. 1번에요. 유동적 무효 거기만 줄거. 유동적 무효만 줄거. 알겠죠? 이러면 또 유동적 무효가 또 뭐가 있죠? 그 유동적 무효에다 하나 써.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유동적 무효에다가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본인의 추인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32조는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대해서 하지면 줄거봐.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거기를 줄거. 그럼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법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지금 봐봐. 추인할 때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안 했다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추인 안 했으면 누구한테 추인했다는 거예요? 대리인한테 추인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상대방한테 안 했다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했어? 대리인한테 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이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렇게.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줄거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여기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때 동그라미 알면은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쓴단 말이죠.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에다 동그라미하고 선의에 이렇게. 그럼 선의에 그러면 뭐죠? 알지 못한 그렇게 나와요. 알지 못한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 이렇게. 왜요? 안 때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의 봐봐. 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돼 있죠? 자, 의에서요. 추인이란 거 뭐냐? 세 번째 줄거 뭐죠? 판례 나왔죠? 단독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어떻게 기소한다? 그 다섯 번째 좀 봐봐요. 본인에게 소급적으로 기속 이렇게.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옆에다 써. 옆에다가 소급적으로 기속 바로 그 옆에다 써. 왼쪽이면 만주골판 있죠? 거기 만주골판에다 뭐라 쓰냐?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 X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다르다고. 알겠죠? 무권 대리는 소급표가 있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니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 줄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따라서요, 바로 옆에 단독행위는 아까 위에 좋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밑에 봐봐요. 일부에 대해서 추인, 일부 동그라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 변경 동그라미. 일부나 변경해서 추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옆에 중요하죠. 상대방의 동의 거기를 박스에. 그게 중요하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뭐가 된다? 유효.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했다? 맨 끝에 네 번째 줄 맨 끝에 추인했다고 하여. 중요하죠?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유권 대리를 누가 책임지죠? 본인.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갑하고 병하고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누구하고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처음부터 없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대리를 추인했다고 해서 유권대리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인권자. 여러분 추인권자는 누구죠? 추인권자는 뭐 다 할 수 있죠. 알겠죠? 뭐 추인권자는 추인은 뭐죠? 의사표시죠? 그래서 행위 능력만 있으면 다 해. 자, 리을은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누구한테 한다? 바로 옆에. 누구 봐봐. 여기 추인은 누구한테 하죠? 상대방, 승계인, 무권대리. 다 하죠? 그래서 줄거 상대방, 직접 상대방.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승계인, 바로 옆에 무권대리인 이렇게.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추인을 했느냐 이 말이죠. 추인을 누구한테 했느냐? 세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추인을 상대방이 아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표부터 줄거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거기까지 줄었어요? 바로 옆에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가운데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도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만약에 알면은요, 추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고, 만약에 모르는 경우는 뭐 할 수 있겠고, 철회할 수 있겠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으나,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으나, 거기 줄 거 봐. 그 밑에 줄, 이를 알지 못한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 그러면 철회권 행사가 뭐가 돼요? 맨 끝에 줄, 확정적 무효. 알죠?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다? 그것은 철회권이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자, 추인의 방법은요. 추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미있는 말이죠. 첫 번째로 끝에요.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서 뭐를 안 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해서 뭐가 되지 않는다? 추인이 되지 않고. 왜요? 무권대리 가로 묶어. 맨 앞에. 아까 줄 그은 거죠. 무권대리. 여러분 무권대리 뭐다? 무효. 무권대리 무효죠? 무효는 무효 썼어요? 옆줄 긋고 언제까지나 효력 X. 무효는 무권대리는 무효예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요. 추인이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비읍 추인의 효과죠. 추인은 줄과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그 다음에 줄과 계약 시의 소급, 소급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조심해야 돼. 추인하면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아무 말이 없을 때만 소급해. 언제나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을 때,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소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만약에 문제가 났는데요.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밑도 끝도 없이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앞에 뭐 다른 약정 이런 말이 없어. 그럼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한다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표가 있다. 그럼 맞는 말이라고. 왜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급한다잖아요. 다음 말 없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급하는 거예요. 이걸 뭐란다? 원칙적으로 소급이다 이 말이에요.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각 다른 이제 문제 보면 앞에가 나온단 말이죠. 다른 의사표시였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들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사례형 문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인 갑이 추인하면은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다른 의사표시 이런 말 없단 말이죠. 그럼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면 뭐가 돼요? 소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봐봐요. 무권대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고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는 처음부터 유권대리 행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거기까지 줄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추인하면 무권대리는 유권대리와 똑같이 다루어진다는 거죠.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거기를 가로묶어.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써요. 본인에게 효력 발생 이렇게. 본인에게 효력 발생이. 우리가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유권대리는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그러니까 무권대리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그 말은 뭐다?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된다는 말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알면 되죠. 자, 재밌는 말인데요. 이건 좀 그렇죠.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돼 있죠.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청의 결이라도 후에 적법에 소유된 종중청에서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하게 됐죠? 처음부터 종중청이. 그 다음에 줄거 맨 끝에요. 줄거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 거기까지 줄거 맨 끝에 그것을 써 이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이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끝에 본인 동그라미 본인 맨 끝에 하나 있죠. 본인이 오른쪽 페이지 처분으로 인정 줄고 처분을 인정이란 말은 이퀄 추인이란 거예요. 이퀄 추인. 본인이 추인하면 이 말이죠. 재밌는 말이죠. 맨 끝에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본인에 대해 효력 발생 거기까지 줄고 그러니까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본인에 대해서 효력.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여기 본인에 대해 할 때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해 할 때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소급이라는 말이에요. 소급한다 이 말이죠. 우리 무권 대리는 소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략돼 있어 거기가 소급하여 이 말. 소급하여. 어떤 책들을 보면 그때부터가 돼 있어 추인이라고. 큰일 나. 무권 대리는 소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급하여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하고 동일하니까. 이해되셨나요? 자요. 우리가 이제 봐봐. 시옷하고요. 이응을 보면 이응을 먼저 봐. 이응을요. 이응 무권 대리 추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무권 대리 행위 줄거. 무권 대리 유효 무효예요? 무효임을 알고 줄거 장기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럼요. 우리가 무권 대리 무효라고 그랬죠?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맨 끝에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로 옆에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상당 기간 방치. 그래도 맨 끝에 추인이 아니다. 왜 추인이 아닐까요? 왜요? 왜 추인이 아니에요? 무권 대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무효다? 영원히 무효다. 알겠죠? 그래서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옷은요. 시옷은 여러분 딱 읽어보면 그냥 이것은 뭐냐면 묵시적 추인인데요. 묵시적 추인. 여기 봐봐. 여기. 내 와이프가요. 나한테 내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한테 와요.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요. 그러면 아무리 내 와이프여도 무권대리잖아요. 그럼 무효잖아요. 내가 갚을 필요 없죠. 그냥 내 와이프 데리고 가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라 했냐? 돈 갚을 날짜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봐. 오늘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만 연기해달라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한 달 연기해달라는 말은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을 원래 말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았어요. 그걸 내가 인정해요. 이건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도 있다 이 말이죠. 돈을 갚아줄게 안 갚아줄게 말하지 않고 한 달 연기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 한번 봐봐. 맨 끝에 여러분요. 시옷의 맨 끝에 줄. 맨 끝에 두 번째 줄. 가운데. 변제를 독촉하자. 유예를 요청. 거기 줄거 봐. 변제를 독촉하자. 뭘 요청했다? 유예를 요청했다. 유예. 연기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자기가 갚을 거니까 연기해달라고 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재밌는 말 봐죠. 봐봐. 시옷의 첫 번째 줄 봐봐. 시옷의 첫 번째 줄.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았다. 그럼요. 무권 대리가 내 집 팔았어. 팔아가지고 돈 갖다 주니까 내가 그 돈을 받았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원래는 안 받아야죠.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니까 받았겠죠. 또 더 웃긴 놈이 있죠. 그 밑에 줄 봐봐. 대리권 없이 종중의 임야를 타에 매도했는데 줄거 봐. 그 다음에 그 처분한 돈으로 종중이 다른 토지를 매수. 딱 거기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놈이 종중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와서 이제 종중이 난리치니까 종중한테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럼 종중이 어떻게 해도 그 돈 받으면 안 되죠.
근데 그 돈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땅을 산 거예요. 그 말은 종종 땅 처분한 것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 이 말이죠. 이러면 이해됐죠 지금? 그 말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박스를 일단 놔두고 나중에 봐야 돼요. 자, 요 본인의 추인 거절권.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여기까지가 주로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추인 거절은 여기 아까 얘기했죠? 추인권하고 거절권은 둘 다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상속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 추인 거절권이죠? 추인 거절권 맨 끝에 뭐다? 의사의 통지 줄과 의사의 통지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을 상속한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요 봐봐 두 번째 끝에 원래 자신의 매매가 무권 대리로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거기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이요.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두 번째 줄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이요. 지금 적었지만 만약 공동상속일 경우 공동상속기관의 추인권은 줄고요. 추인권 준공유 이렇게. 이러면 추인권을 준공유한다. 우리가 달라. 그냥 공유 있죠. 그냥 공유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공유는요.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행사하는 거잖아. 공유는요. 근데 준공유는요. 이건 전원이 같이 해야 돼요. 준공유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준공유라고 정리하고 있죠. 추인권을 준공유한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추인하려면 세 번째 줄 끝에 추인하려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거기까지. 그 말은 뭐다? 그다가 전원의 동의로 추인 이 말이죠. 그 말이 전원의 동의로 추인해. 원래 이러면요. 원래 공유는 각자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준공유가 되잖아요. 준이란 말이 딱 들어가죠. 그러면 전원의 동의로 해야 돼. 나중에 이러면 공동소에서 또 배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최고권 봐요. 최고. 그럼 최고는 뭐예요? 최고. 여기요. 최고라고 되어 있죠? 최고는 뭐다? 그거는 의사의 통지죠? 최고는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자, 그럼 봐봐요. 거기 되어 있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줄과 상대방은 동그라미 해봐. 자, 두 번째 본인에게 동그라미 해. 상대방은 본인에게 맨 끝에 최고 동그라미 해봐. 최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추인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한다. 딱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런데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할 때 줄고, 확답을 발하지 아니할 때 거기까지 줄고, 발 동그라미, 발에다가 써. 발신주의, 이렇게. 발신주의.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발신주의. 발하려면 추인을 뭐한 걸 본다? 추인을 거절. 거절 동그라미하고 써. 무권 대리인 책임 이렇게. 추인 거절이니까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 책임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은요. 무슨 통지다? 의사의 통지다. 의사의 통지. 준법령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최고는 누구한테 한다? 줄거 봐. 최고는요.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 그러면 최고의 상대방은 누구다? 본인이나 본인 또는 누구다? 누구한테 한다? 그 다음에요. 최고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은 누구한테 한다? 본인 또는 본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누구는 할 수 없다? 무권 대리인에게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최고는 상대방이 오직 누구한테만 한다? 본인. 알겠죠? 효과는 뭐가 된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추인 거절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알겠죠? 만약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거 보죠? 거절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따라서 봐봐. 따라서 세 번이었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통보. 그다음 맨 끝에요.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줄거봐. 이거 우리 기출문제 나온 걸 내가 지금 써놓은 거예요. 지문을 써놓은 거예요. 자, 봐봐. 재밌는 말이죠? 봐봐. 지금 뭐라고 했죠? 상당한 기간이 뭐라고 나와 있어? 지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죠. 그럼 어떻게 돼?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로 봐.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추인 거절로 봐. 추인 거절이면 본인은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럼 봐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동그라미 써. 추인 거절.
추인거절.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그러면 바로 추인거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통보한 경우 거기를 가로 묶어. 본인이 상대방한테 추인을 거절한 경우 써 거기 추인 효력 X. 추인 효력 X죠. 추인의 효력이 없어. 왜요? 이미 뭐가 됐으니까. 이미 추인이 여기 봐봐. 여기 공포 이름 여기 봐봐. 추인하고 추인 거절하고 철회권은 확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누구 것이 먼저 확정이냐 이 말이죠. 지금 추인 거절이 먼저죠. 추인 거절이 먼저니까 본인이 더 이상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추인이 거절됐는데 나중에 본인이 추인한 거예요.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추인의 거절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요 상대방은 본인한테 계약을 이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추인 거절이니까. 그래서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이행을 해서 본인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에 써봐. 본인은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 X 이 말이죠. 본인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 못해. 왜? 추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뒤에가 추인을 했다 해가지고 추인으로 보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추인이 아니라고. 뭐라고? 추인 거절이라고. 추인 거절이라고. 이해됐죠? 추인 거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차례권 봐봐. 차례는요 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줄고 추인이 있을 때까지. 뭐라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왜 그래요? 봐봐. 여기 봐봐. 추인하고 추인거절하고 차례가 있죠. 추인하고 추인거절하고 차례가 있죠. 그러니까요 추인을 하면은 거절 못하고 처리 못하죠. 차례를 하면은 추인하고 거절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차례는 언제까지 한다? 본인이 뭐 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은 누구한테?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철회라든가 이것은 누구한테든지 다 해. 최고만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알겠죠? 할 수 있다. 계약 당시 줄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으면 안때 줄고 악이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처리한다는 것은 누구만 처리한다?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만. 그래서 다시 그럼 읽어야 되겠죠?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앞에다 써. 상대방은 앞에다가 선의의 이 말이 생략됐죠.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선의. 위에다 악의인 경우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아주 중요해. 시험에서 봐봐요. 철회권하고 최고권이 시험에 딱 나오잖아요. 철회하고 최고가 나오면 다른 거 쓸 게 없으니까 항상 뭘 가지고 답을 한다? 알았냐 몰랐냐, 선이냐 악이냐 이것만 가지고 답을 해. 알겠죠? 그러나 철회는 뭐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안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다. 선인 경우 선악 불문하고 처리할 수 있다. 꼭 이런 식으로 나와. 누구만 처리할 수 있다? 선이만. 아시겠죠?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여기 어디로 하냐면 세 번째 쪽 가운데 봐봐. 기억해. 선의의 상대방만 추인하기 전에 철회. 재밌는 말이죠. 상대방의 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왜요? 철회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본인에게 있다. 상대방의 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뭐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처리하지 못하게. 알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은요 디귿은 철회권 행사죠. 철회권 행사하면 뭐다? 보면은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리하면 아무도 책임 안 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자, 그다음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거기를 봐. 뭐라고 됐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줄고 대리권을 증명 못해. 여기 우리 아까 말했죠?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그 다음에 추인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너무너무 중요한 상대방의 선택.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거기 줄고,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거기까지 그것을 써 이퀄 무권 대리인 책임이야 이 말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이 말이나, 무권 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런데 여기 봐봐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그러니까 앞에가 상대방의 선택이란 말이 나온 거. 선택이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써요. 거기다가 상대방의 선택 동그라미. 선택은요, 선택권은 선택권은요,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근데 방금 얘기했죠? 선택권을 언제부터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부터 선택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요. 알겠죠? 진행한다 이렇게. 자, 2항은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줄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상대방은 악이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봐봐. 맨 끝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책임을 지려면. 왜? 상대방이 알았거나가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가 과실이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반대로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거기를 가로묶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고? 거기 무권 대리인이 입증 책임 이렇게.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요, 자기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줄고,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제한능력자 줄고, 제한능력자.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자가 돼야 돼. 능력자.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정리를 해. 잠깐 정리를 하란 말이죠. 우리가요, 여기 한번 앞에다가 한번 정리했는데 또 정리를 해야 돼. 대리인이, 맨 위에다 써. 대리인이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이다. 대리장이. 맨 위에 있죠. 만주골판. 효과 위에. 첫 번째요,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 알죠?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러면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 무권대리 책임.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돼. 네 가지가. 그러면 여기요,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할 수 없어요. 왜 없죠? 숙권행위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하거든, 본인이. 그래서 취소를 못해. 이러면요, 여기요, 무슨, 지금 속기사 시험 쳐놨어요? 이렇게 쓰기만 해. 숙권행위는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한다고? 본인이. 들으면서 쓰고 있어요? 들으면서? 또 능력은 또 뛰어나요? 자요, 대리행위는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대리는 누구 힘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임계약은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취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한능력자는 책임이 없어.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예요. 됐죠, 지금? 다 적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게 여러분요, 이걸 어디서 썼냐면 아마 뭐 숙권행위나 대리행위에서 아마 또 썼을 거예요. 알겠죠? 썼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다 쓰셨죠? 자, 무슨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과실이다. 자, 무과실이란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줄 끝에 제3자로 찾았어요? 거기 줄고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럼 무권대리는요,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해도 무권대리는 책임이죠. 왜? 무권대리는 잘못이 없어도 뭐하니까? 책임을 지니까. 그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무과실이다. 자, 2번 책임 발생 요건이죠. 본인은요, 본인의 줄고 추인을 얻지 못하고 거기만 줄고, 그 다음에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첫 번째 끝에요, 무권들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과실이 없어야. 알지 못하고 뭐죠? 이번에는 선이죠. 과실이 없어야 그건 뭐죠? 무과실이죠.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 알겠죠? 재밌는 말이죠. 그 밑에 줄 보면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권 대리인 자신이다. 아시죠? 무권 대리인 자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 무권 대리인요 줄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 그래서 대리권이 있다는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무권 대리인 진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 그 다음에 누가 아니어야 돼?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돼. 됐죠? 자, 책임의 내용요. 이행 책임이죠? 이행 책임 이렇게. 그 다음에 이행 책임을 지고 니은 서울비상 책임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선택 조건 디귿 중에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요. 두 번째 줄 끝에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거기 줄고 소멸시효는 아까 다 했죠. 법조문에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해요. 그런데 선택권을 언제 행사한다? 두 번째 마지막 줄 대리권 증명 또는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한 때. 알겠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3번. 3번요.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의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의 효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 봐봐요.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줄거 첫 번째 줄 가운데 언제나 확정적 무효. 첫 번째로 끝에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거기 줄거. 자, 지금부터 설명해.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5가지. 시작.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다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또 3가지.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상속 포기.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럼 상대방이 없죠. 그런데 추인은 누가 있어야 돼?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 없어. 그러니까요, 추인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할래야 추인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으로 했어요. 그럼 무효죠. 그럼 이것을 유효로 만들려면 추인을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영원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상대방 있는 경우는요. 봐봐. 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2가지가 있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갑의 와이프가 있어. A가. 갑의 와이프가. A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갑의 와이프가 A가요. A가 여기 있어. A가요.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갑이에요. 이 사람이 갑의 와이프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 있어. 상대방이요. 두 여인네가 지금 이 사람이요. 임대인이고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은 갑의 와이프예요. 이 앞에 둘이요.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싸우다가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한다? 갑자기 다짜고짜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래, 나가. 왜요? 이게 우리 집인데 너가 좀 나한 열받게 했으니까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해지죠. 해지권 했죠? 해지가 뭐지? 해지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취소, 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남편이 나한테 나가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니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집만 집이냐? 더러워서 나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너가 니네 남편이 나한테 대리권 줘서 나 나가라고? 대리권을 다퉜어 안 다퉜어? 안 다퉜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이 사람이 나가라니까 알았어 갈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상대방이 채권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러면은 이것도 무권대리하고 똑같이 본인한테는 이제 본인은 그것을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이 여자가 남편이 이제 퇴근하면 기다렸다가 얘기하겠죠.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얘기하겠죠. 그 여자가 길거리에서 가지고 나 열받게 해서 내가 그 여자 나가라고 그랬어. 잘했지? 그러죠? 남편이 뭐라고 그래?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추인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 그런 여자는 보내야지. 알았다고 그래? 그러면 뭐 한다? 추인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유권대리에서 똑같이 계약에서와 똑같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여자가요, 이 집 와이프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이번에 분양받았는데 잔금 날짜가 4월 말이어서 이번에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요. 집 좀 뺐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너무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집 사서 나가니까 기분 좋네 어쩌고 하면서요. 알았어 우리 남편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그거 준비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이 여자는요, 자기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안 물어보고 이제 집에 이제 남편이 퇴근할 때 물어보겠죠? 그래서 저 집이 분양받았대. 그래서 4월 말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방 뺀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남편이 뭐라고 그래? 응,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다? 그건 추인이고. 그걸 자기네들이 빼야지 왜 우리가 빼? 신경 너가 왜 중간에서 그래? 이렇게 하면 추인? 거절이고. 이해됐나요,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읽을 때 136조를 읽을 때는 지금 이걸 보고 지금 읽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자, 지금부터 봐. 단독행위, 줄거, 해지권. 단독행위가 해지권이에요. 해지, 나가라. 행위 당시 상대방 누구죠? 임차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 처. 알겠죠? 처에 대리권 없는 행위에. 대리권 없는 게 뭐죠? 나가라 이 말이죠. 나가라. 해지죠. 나가라. 나가라는 말에 동의 동그라미 또는 대리권을 다투지 않아. 야, 네 남편이 나한테 나가라 했니? 이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전 6조의 규정을 준용 줄거. 전 6조 써. 거기다 써. 계약에 있어서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 계약에 있어서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 이렇게. 130조부터 135조까지. 여러분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130조에서 135조까지는 몇 조예요? 5조예요? 6조예요? 130조에서 135조까지는 5조냐고 6조냐고. 아, 지금 세고 있죠? 130, 130, 130, 134, 134, 135. 아, 0부터 시작하니까 6개잖아. 6개잖아. 1부터 시작하면 5개고. 알겠죠? 그러니까 130에서 135조까지죠? 그럼 6개 조문이죠? 그것이 여기에 뭐가 된다? 준용된다. 이 말이죠. 자,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서죠. 여기까지는 뭐죠? 봐봐. 이 앞에까지, 앞에 여기 있죠? 여기, 앞에 여기 있죠? 여기를 뭐라 하냐면 제1문이라고, 제1문. 제1문. 이 제1문은 뭐냐면 능동대리예요. 능동대리. 알죠? 지금 이게 무권대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제2문 뒤에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이것은 제2문은 수동대리예요. 수동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상대방이 대리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무권 대리한테 이 말이죠. 알겠죠?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자, 뭐죠? 그랬다 해지. 나 아파트 분양받았어. 이렇게. 우리 그냥 나가고 싶어. 이렇게. 그럴 때도 똑같다. 알겠죠? 같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죠?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단독행위에서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요, 법조문을 읽으면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요, 해지한다고 하는 임대차의 해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무권대리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